네, 이번 한 주 비트코인 시장 어땠는지 동아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 시장은 주간으로 보면 0.7% 정도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등락이 심하긴 했는데, 일주일 단위로 잘랐을 때 1%못 미치게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0.24% 정도 올랐고요. 솔라나는 마이너스 0.34%. 한 차례 좀 급락을 겪고 하락을 겪고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횡보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장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위험 자산으로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나스닥과 비교해 보면 나스닥은 2.32%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FOMC 회의 이후에 나스닥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불지옥을 봤잖아요. 나스닥은 거기서 회복해서 산타랠리를 간 것이고 이제 크립토는 산타랠리를 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약간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봐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FOMC 때 다 같이 하락했지만 주식 쪽은 다 회복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통 자산에 속하지만 또 0.5%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분류가 됐던 것들이 과대한 인상폭을 좀 반납을 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제 성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매크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나스닥이라도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막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급락을 단기간 내에 보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2주의 주요 뉴스를, 오늘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왔죠. 그래서 21만 9천 건. 재밌는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신규는 줄었는데, 연속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이제 쌓아놓는 4주 단위로 쌓아놓는 또 이 지표가 있거든요. 그거는 늘었어요. 신규는 줄었지만 연속은 늘었다는 건 어쨌든 고용이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구나, 뭐 이런 수치가 또 엄청 크구나, 뭐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추가 하락하는 일은 없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이너스에 있었던 것이 조금 플러스 영역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2025년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저도 봤는데 상당히 좀 볼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주 규제부터 시작해서 미국 정계가 어떻게 재편됐는지, 그래서 뭐 크립토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미국 상하원에 몇 명씩인지 포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 뒷부분에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와이즈가 새로운 ETF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어떤 ETF냐?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라톤 디지털,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의 주가를 가지고 ETF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자마자 좀 재밌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연초 대비 거의 한 3, 4배 정도 지금 올라 있죠, 가격이. 그리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이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거의 한 1800% 정도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업사이드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ETF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재밌게도 미국 내에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이 ETF에 이제 편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코인베이스 관련된 리서치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번 주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저번 19일, 현지 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19일 FOMC가 발표된 직후부터 계속 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빨간색은 순유출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뜻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23일, 24일은 도합해서 한 5억 6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 순유출이 됐고, 25일은 이제 쉬는 날이라서 쉬었고요. 다행히도 26일에는 4억 7,520만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날짜가 12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순유입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당분간은 급락할 가능성은 좀 줄어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순유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24일에 이 빨간 원 안에 보면 이 첫 번째 라인이 블랙록 IBIT 라인이거든요. 보시면 1억 8,870만 달러 순유출이 블랙록 IBIT에서 있었는데 이게 IBIT 생긴 이후로 최대로 큰 수치입니다. 순유출로는. 이제 보통은 아시다시피 뭐 거의 000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뻘건 줄이 한번 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피델리티 같은 경우, FBTC 같은 경우는 다른 곳들은 다 이제 ETF에 들어가는 BTC를 OTC 거래로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중 가격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들이 직접 거래소에서 좀 수급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빨간 줄이 가게 되면 가격이 직접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보시다시피 두 번째 줄이 피델리티인데요. 온통 빨갛잖아요. 다행히 휴일 다음 날인 26일에 2억 5,440만 달러 순유입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매수에 좀 도움이 됐겠죠. 매수 압력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로 넘어가서 볼 텐데 여기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요 똑같이 아까 그 빨간색 원을 그렸던 그 날짜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빨간색 원을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위에서 봤다시피 그렇게 뻘겋지가 않죠. 여기는 이더리움 ETF는 순유입이 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ETF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똑같은 날짜에 이더리움에는 순유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손바뀜? 그런 징조가 좀 있지 않나. 왜냐면 이 시기에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굉장히 맹렬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기에 이더리움 ETF에 순유입을 돈을 넣는다라는 것은 좀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도 20일만 순유출이 이더리움 ETF에서 있었고 23일, 24일은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면 이더리움이 좀 본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를 좀 보시면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뭐 연초 연말 전망들을 많이 하니까요. 2025년 1월 달에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봤는데 일단 요 장표는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잔량을 누적으로 본 건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회색 음영이 자세히 보시면 0이 있고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요 위로 플러스로 치솟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잔량이 거래소에 쌓이는 거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보통 팔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21년 뭐 한 2월 정도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 들어왔죠. 비트코인이 팔려고. 또 8월 달에 더 높이 올라갔을 때도 비트코인이 순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요 날짜를 보시면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순유출이 엄청난 속도 이게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순유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11월 5일부터고 12월 한 10일 이후부터는 아래로 쭉 뻗은 피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유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냐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거래소에서 엄청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근데 이 중 일부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가 넘으니까 거래소로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매도 중이다. 근데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제 오래전에 뭐 10년 된 지갑이 다시 눈을 떴다, 뭐 갑자기 트랜잭션이 나온다 이런 이제 보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성, 라이브니스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활성 공급되는 비율도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지금 늘어난 수치예요. 그래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이 활성되는 지갑들 자체가 대부분 3년 이내의 지갑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멈춘 지 3년 된 지갑. 언제겠어요? 저번 상승장이겠죠. 21년 상승장 보고 그냥 홀딩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내다 팔려고 이제 거래소로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안에 그냥 다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전반적인 매도 압력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10만 달러 넘어갈 때마다 계속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게 언젠가는 멈출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 분위기가 좀 잦아들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 생각에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12월 말과 1월 사이에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는 가격을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
지나면 다시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표 보시면 그 바네크가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제 그림을 따온 건데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2024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냈잖아요. 그걸 이제 결과를 모델링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보면 5년 동안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갖고 있게끔 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사야겠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랬을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바네크 분석에 따르면 2049년에는 비트코인 준비금이 국가 부채의 한 35%까지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 기본 가정이 뭐냐면 미국 부채가 매년 5%씩 늘어나고 비트코인은 25년까지 20만 불에서 올라서 26년 가격을 20만 불에서 시작하는데 매년 25%씩 복리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개 BTC를 보유하면 미국은 국가부채 35%를 떨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비트코인 비축에 베팅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우의 수로 전망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그냥 트럼프가 말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 있잖아. 팔지 마. 이거 내 임기 동안 안 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냥 그치면 사실 좀 벙찌겠죠. 크립토 투자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망 매물이 상당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좀 상승폭을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법안으로 이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법안으로 해놓을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추가로 뭘 사진 않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그 지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사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일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이 지금 위에 장표에 나오는 이 경우죠. 법안으로 비트코인을 5년에 걸쳐서 100만 개 사게끔 한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제 투더문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비트와이즈, 갤럭시 디지털 이런 이제 2025년 전망 자료들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경우에는 20만 달러 정도까지 갈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은 의견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돼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산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50만 달러를 갈 수 있다. 요게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 청록색은 뭐냐면 ETF나 다른 펀드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말하고요. 회색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기관이든 사모든. 그래서 어쨌든 밑에는 이제 시계열이고 2020년 1분기부터 24년 3분기까지 지금 계산을 한 건데 대략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구입 주체는 3개입니다. ETF, 기업, 정부. 근데 21년 불장이 끝난 이후부터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좀 모으기 시작한 것은 사실 기업이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그래서 22년 3분기부터 좀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거는 정부인데 아마 이거는 대부분 정부가 돈 주고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서 부탄이나 엘살바도르 정도인데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에서 범죄 수익으로 압수하는 것들이 아마 여기에 통계로 잡힌 것 같고요. ETF는 24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 말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는 사실 기업과 ETF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ETF는 이미 올해 12월에 금 ETF의 총 AUM을 넘어선 상태라서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돈이 많이 쌓이게 될 거고 특히 또 작년 1월 달에 골칫거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내다 파는 물량이었는데 지금 거의 다 팔았거든요. 걔네가 팔 수 있는 물량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순유입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기업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히트를 했어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성공 사례를 꿈꾸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특히 이제 지금 M7 같은 경우는 보유한 현금이 어마무지해요.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도 기사에 났었는데 아마존이 800조였나? 하여튼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지를 해야 되는데 현금 가치 떨어질 거를 이제 감안해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비트코인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내 만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12월 초에 한번 그 주주총회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냐 마냐. 그래서 결국 안 하는 걸로 결정 나긴 했는데 아마
이런 어떤 그 질서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이제 그래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물량이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홀딩 물량이 급등하게 되면 시중에 비트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를 3개를 봤는데 25년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고 업사이드는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 4번째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에 나왔었던 장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안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M2 공급의 0.9%에서 약 1930억 달러 정도 사용이 되는데 미국 M2 공급의 14%까지 3년 이내에 치고 올라갈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라는 게 이제 코인베이스의 핵심 인사이트예요. 0.9%에서 14%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산술로 해도 15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림잡아서 크립토 전체 시총이 10배 이상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시총이 3.29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3.3조 2,900억 달러인데 이게 10배 올라간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은 10배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을 대부분 시가총액의 증감으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사는데 대부분 코인 살 때 사용하니까 그만큼 코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돈이 코인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내년 1월 달에는 뭐 당장 이렇게 어떻게 쇼부가 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대신에 1월 달에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하겠다라고 공약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제 국채를 좀 다량 찍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채가 과연 그만큼의 수요를 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지수고,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신규 수요처로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주도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큰 어떤 상황, 환경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표는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나쁜 얘기도 하나 해야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FOMC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지만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X 트위터, 옛날 트위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 분석가들이 많이 보시는 게 글로벌 M2 자료예요. 사실 장기로 보면 맞는 구간이 있고 안 맞는 구간이 있긴 해요. 대부분 M2 자료는 대부분 맞고 안 맞는 구간은 언제냐면 그러니까 가령 2022년 상반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1년 8월, 11월 요때쯤에 이제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요 내려오는 즈음에는 사실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 그 거품이 꺼지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과 시중 유동성이 1대1로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M2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M2를 비트코인 가격이 70일 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후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15일, 10월 10일 정도의 M2 추이와 그 경향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장표를 보시면 이 흰색은 글로벌 M2를 얘기하고요.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하는데, 보시면 이 흰색이 빨간 원에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꽤 가파른 이 기울기로. 요 시점이 한 9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말에 M2가 꺾이기 시작했고 70일 후행이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는 이게 12월 10일에서 15일 정도부터 반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 내려오는 시기가 그 시기쯤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일봉이라서 아주 세세한 시간대를 맞추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는 그거죠. 앞으로 70일 정도는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일부 투자 전문가들이 이걸 근거로 비트코인이 한 고점 대비 20에서 25% 빠질 것 같다. 이제 숫자로는 한 2만 달러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유동성의 측면에서 이제 집중해서 봤을 때의 어떤 얘기고, 1월 달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 뜻하지 않은 엄청 큰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돌발적인 어떤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 또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이번 주도 동원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내년 2025년에도 농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안녕. 내년에 봐요.